정보수입니다. 오늘은 다음 지도로 보는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가서 그냥 다음 지도 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한번 서울시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시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핑크 색깔 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핑크 색깔 선이 그려지고 이 영역을 서울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줌아웃을 해보면 대한민국에서 서북쪽 끄트머리 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 위쪽에는 북한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를 자세히 보면은 우리나라는 섬나라예요. 왜냐하면 북한으로 못 넘어가니까 섬나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섬나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재밌는 거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적 편집도라고 누르면요.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의 용도가 색깔로 표기가 되고요. 큰 축, 테마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는 남북 교류 접경 벨트라는 테마의 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동쪽에는 동해안 에너지 관광 벨트라고 정해져 있고요. 아래쪽에는 남해안선 벨트라고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서쪽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서해안 신산업 벨트, 서해안 신산업 벨트라는 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제 서울을 봤으니까 서울이라는 테마 꺼질까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서울은 대한민국 이 커다란 한반도에서 요만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작죠? 한 30분의 1, 한 40분의 1 정도 될까요? 굉장히 작은 규모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요 경기도권까지 합쳐봐야 그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서울이라는 활화산, 그 활활 타는 부동산은 절대 꺼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젊은이들은 첫째, 직장을 찾아 이동을 하고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선호를 해요. 그래서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오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선호를 하냐? 병원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좋은 병원, 좋은 학교, 좋은 시설들이 대거 많이 몰려져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반드시 수요, 공급의 논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찾는 이들은 항상 많아요. 그런데 서울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죠. 그래서 서울의 집값은 언제나 이슈가 되고 앞으로도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서울이라는 곳을 반드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울을 제가 좀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울을 제가 이렇게 좀 반으로 잘라봤습니다. 케이크 자르듯이 이렇게 반으로 좀 잘라서 서쪽, 동쪽 두 권역으로 좀 나눠봤어요. 그러면은 어떠한 모습이 되냐? 서쪽엔요, 고양시, 김포, 부천, 시흥, 인천, 안산 등등이 달라붙어져 있고 그 아래쪽에는 군포, 의왕, 화성이, 수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 동쪽 바운더리 구리, 하남, 남양주, 의정부, 성남, 판교 이쪽 바운더리 그래서 동쪽, 남쪽으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희한한 거 제가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서쪽 바운더리 부천, 인천, 시흥 이쪽 애들 아파트 광고를 보면 하나같이 뭐라고 표기가 되어 있냐면요. 여의도로부터 땡땡문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동쪽 바운더리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판교, 분당 이쪽 같은 경우에는요. 강남이나 송파로부터 몇 분이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어요. 재밌죠? 굉장히 재미난 사실인데 제가 그거를 한눈에 띄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큰 기술 쓴 거 아닙니다. 여기 지적 편집도라는 것만 누르면은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적 편집도를 누르면요. 모든 대한민국 토지의 용도가 색깔로 표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대한민국 서울 경기권은 4가지 색깔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빨, 노, 파, 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빨, 노,
파, 초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빨간 색깔이 대거 뭉쳐져 있는 여기 중구, 종로 쪽 한 덩어리 보이시고요. 이 빨간 색깔이 많이 뭉쳐져 있는 여의도, 그리고 동쪽에는 강남, 여기에 송파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대부분 노란색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주거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테두리, 그 끄트머리를 초록 색깔로 감싸고 있어요. 녹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린벨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파란 색깔, 이렇게 공업지가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빨간색은 상업지, 노란색은 주거지, 파란색은 공업지, 초록색은 녹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도를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재미나고 서울이 점점 커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그 그린벨트 해제는 여기 보이는 초록색깔 섹터를 싸그리 몽땅 풀어서 개발한다 라는 내용도 함축하고 있는데 그거는 물론 무산이 됐죠. 그런데 재미난 거 하나 보여드리면요. 여전히 대한민국의 그린벨트는 계속 해제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노란 색깔 섹터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안에가 살짝 비추는 시스루 노란색이 있고요. 안에가 꽉 찬 노란색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는 구도시, 신도시를 뜻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서울시 끄트머리는 계속 조금씩 풀어가면서 개발을 하고 있죠. 여기 최근에 하남 미사, 그리고 강동, 여기는 강동구 이렇게 개발이 되고요. 좀 더 올라가 볼까요? 여기 신내 역세권 개발 이렇게 또 개발이 되고요. 좀 더 올라가서 보면은 여기 상계 장암 도시개발 사업이라서 도봉산역 근처에 또 풀어서 개발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은평 재정비 촉진 지구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또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 그 유명한 마곡 신도시 마곡 개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보면은 천왕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기타 등등 도시개발 사업을 살벌하게 하고 있고 제가 아까 퀴즈 하나 냈던 거 서쪽에는 왜 여의도, 동쪽에는 왜 강남과 송파를 뜻하냐? 이 빨간 색깔이 많이 뭉쳐져 있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모든 사람들은 이 빨간 색깔로 빨리 들어오기를 원해요. 심지어 이 빨간 색깔 옆에 붙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요. 먼저 여의도를 보여드릴게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빨간 색깔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재미난 거, 이 국회의사당도 상업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의도 안에 요 끄트머리 쪽, 동남쪽 여의도 끄트머리 쪽에 주거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대부분은 빨간 색깔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빨간 색깔은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자, 로드뷰를 켰고요.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 있는 건물의 모습입니다. 살벌하죠? 살벌해요. 자, 이 건물의 용도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건물은 사람들이 먹고 자는 곳입니까? 아니면은 일을 하는 곳입니까? 정답은 일을 하는 곳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곳에 빨리 들어오기를 선호를 해요. 그리고 하루에 지하철 타고 내리는 수를 계산한 통계 자료가 있는데 그 내용을 봐도 이곳 여의도, 강남, 송파 그리고 아까 공업지역이 많이 몰려져 있는 구로 이런 곳들이 가장 많이 타고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설이 많이 뭉쳐져 있는 빨간색이 많이 뭉쳐져 있는 곳을 우리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이라고 부르고 이곳에 1분이라도 빨리 들어오기를 모든 사람들은 선호를 해요. 그래서 이 아파트 가격, 여의도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조금씩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격이 조금씩 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강남의 인구집중 유발시설 핵심 지역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테헤란로입니다. 빨간 색깔이 많이 뭉쳐져 있는 곳이 바로 상업지고요. 이 상업지 루드뷰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막 쏟아질 것 같은 건물들로 빼곡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건물도 또한
사람들이 먹고 자는 곳이 아니에요.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 또한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 대거 뭉쳐져 있는 곳. 그래서 이쪽은 평당 3억 5천이라는 어마무시한 땅값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일대를 구성으로 조금씩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집값이 비싸지는 성향을 보이는데 여기는 또 재미난 한강뷰라는 특수권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예외는 있지만 어쨌든 이 강남이라는 일대의 주 핵심 지역 테헤란로가 있고요. 송파로 넘어가 볼까요? 송파 또한 송파를 대표하는 인구 집중 유발시설 한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 롯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자랑하고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현대에서 조금 더 높은 건물을 짓고 있죠. 그건 제가 다음번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롯데타워를 중심으로 송파 아파트 가격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아실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이 빨간 색깔이 많이 뭉쳐져 있는 곳 인구 집중 유발시설 기준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 이 서쪽 바운더리 사람들은 왜 여의도로부터 몇 분이라고 아파트 광고가 표기가 되고 이 동쪽 같은 경우에는 왜 테헤란로라고 표기가 되는지 궁금증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또 의문이 서야 돼요. 의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중구는 왜 안 쳐줘? 이 중구는 가장 큰 면적의 빨간 색깔을 자랑하고 있는데 왜 중구는 쳐주지 않냐? 라는 건데 제가 재미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로 쭉 한번 당겨보면은 이 하얀 색깔 선이 도로를 나타냅니다. 도로를 나타내고 있는데 중구 쪽에 있는 거 종강역, 종로 3가, 종로 5가, 동대문 운동장, 을지로 시청 요쪽 바운더리. 요쪽은 예전에 김도환 때부터 우리나라 상권이 구성이 되어졌어요. 우리나라 옛날부터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빨간 색깔이 대거 뭉쳐져 있는데 문제는 도시개발을 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흰색 선만 보셔도 여기는 도시개발을 하기 어렵구나 라는 거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이유는요. 이 도로가 빼뚤빼뚤합니다. 이쪽 일대를 천지개벽해서 싹 다 개발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개개인별로 굉장히 높은 집가를 자랑하는 이 중구라는 지역을 천지개벽하기에는 너무나도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 돈 쓰느니 아싸리 그린벨트 풀어서 도시개발하자. 이게 정부 정책입니다. 그러면 강남 한번 가볼까요? 자, 강남 한번 쭉 당겨 볼게요. 반듯반듯한 예쁜 바둑판 모양으로 도시개발이 예쁘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의도 한번 가볼게요.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반듯반듯한 도시개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재미난 일화 하나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예전엔요 서울이 요만했어요. 요 위쪽 서울밖에 없었는데 이 남쪽 나라를 좀 쓰고 싶었습니다. 영화 1970, 강남 1970이라는 영화도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 강남이란 일대를 땅을 좀 쓰고 싶었어요. 누가?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각하께서 야, 나 강남 땅 좀 쓰게 해줄래? 라고 대기업 총수 2명을 부릅니다. 그 당시에 1970년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 지금도 대표하는 대기업 넘버 1, 2죠. 삼성과 현대, 당시에 이병철 회장과 정지현 회장을 불러요.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야, 내가 3개월이란 시간을 줄게. 3개월 시간을 줄 테니까 이 강남 땅 좀 쓸 수 있게 해주라. 왜? 지금은 비만 오면 한강이 넘쳐. 그래서 강남 땅을 쓸 수가 없네. 그래서 여기에 안 넘칠 수 있도록 니들이 공사 좀 해줘. 그러면 내가 돈도 주고 너희들 기업들 위상도 쓸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기업 총수는 머리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3개월 동안 어쨌든 카카해서 시켰으니까 보고서는 제출해야겠죠. 그래서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에는 해외의 선진 문화를 배워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보고서를 제출해요. 선진 문화를 막 배워와가지고 대단히 멋진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정주영 회장은 조금 그보다는 못한, 죄송합니다, 허접한 보고서를 제출을 해요. 그러면서 뒤쪽에 있는 참모진한테 무슨 지시를 하냐? 야,
현금 준비해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재밌죠? 자, 당연히 대부분 사람들은 이쪽 일대 공사를 누가 따냈을까요? 라고 하면은 정주영 회장이 따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이병철 회장이 따냅니다. 신기하죠? 이병철 회장이 따내는데 제가 아까 전체에 말씀드렸던 정주영 회장이 뒤에다가 현금 준비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한 수 위일 수도 있어요. 고수일 수도 있는데 야, 이병철 회장께서 이쪽 일대에 물이 넘치지 않게 해주면 이 강남 땅은 금싸라기 땅이 될 거야. 그치? 현금으로 땅 사놔라고 지시를 합니다. 저는 지금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돋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그때 사놨던 땅이 이 삼성역 앞에 현대백화점 부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엑스 부지, 압구정 현대아파트 부지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지금 현대 이 GBC,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2026년 완공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곳 GBC 타워 또한 예전에 현대 땅이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이야기하면은 댐은 당연히 막혔죠. 그래서 금싸라기 땅을 대거 먹었던 현대가 대박이었구나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